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겨울인데 날씨가 너무 따뜻합니다. 오늘은 사실 이 동영상을 찍는 이 순간은 24일입니다. 12월 24일이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오늘이 시간이 적당해서 오늘 이제 동영상을 찍습니다. 이게 이제 월요일 날 올라갈 거고요. 내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날 아주 춥다고 합니다. 영하 12도까지 서울은 떨어진다고 하는데 보온에 체온 유지에 신경 많이 쓰셔서 이럴 때 또 감기 걸리시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제 계속 히포크라테스는 모른다라는 책에 이제 7장이 되는데 이제 이건 뭐냐면은 전사로서의 의사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문 그리고 미국의 전율 그래서 이제 9.11 테러 이후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라크 전쟁 그 다음에 뭐 이런 전쟁들에서 포로들을 고문하는 그러면서 의사들이 이제 하는 얘기들이 사례들이 너무 좀 적나라하게 나와서 그런 것들은 쭉 넘어가고요. 뭐 여기 진짜 뭐 고문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뭐 약물로 또 사람 정신을 질문에 신문을 하면서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거짓말을 못 시키게 하는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뭐 우리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290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9.11 테러 직후 유효성은 특히 중요해졌다. 서로 연계되어 있는 유령 같은 극단주의자들과의 전쟁에서는 그들의 계획, 그들의 작전 능력, 인간관계 등에 대한 세밀한 정보가 절실했다.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1차 걸프전, 심지어 베트남 전쟁에서도 신문은 지역적 문제였다. 대규모 화력과 수송 능력이 훨씬 더 중요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유럽부터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 흩어져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지하드 광신도들과의 전쟁에서는 신문이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또한 9.11과 같은 혹은 더 심각한 수준의 대규모 테러의 추가적 발생에 대한 공포 때문에 CIA와 군대는 하나의 퍼즐족과 같은 정보라도 갖고 있을 수 있는 포로들로부터 최대한의 정보를 이끌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의사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뭐 심리전, 정신과 의사를 가지고 이제 동원을 해서 심리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전문가를 데려다가 뭐 원하는 답을 다 불 수 있게 뭐 이런 얘기들을 의사들이 이제 막 했나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좀 끔찍한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뭐 우리가 뭐 알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했는데 뭐 하여간 그렇다는 얘기고요. 321페이지에 보게 되면 CIA 의사들에게는 많은 핑계가 있었다. 첫째, 그들은 처치를 더욱 인간적으로 만들므로써 억류자들을 돕고 있는 것이다. 둘째, 그들은 단순히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가로 열고 미첼 모델을 채택하는 결정을 내린 사람도 있지만 이게 이제 앞에 이제 얘가 나온 얘기들인데 셋째, 그들은 의사로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의료윤리에 구애될 필요가 없었다. 이런 핑계들은 모두 솔직하지 못한 것들이다. 의사들이 강화된 신문의 계획 및 실행 과정을 돕지 않았다면 CIA는 그것을 추진하지 못했을 것이고 변호사들도 그것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명령을 따랐다는 주장도 명령이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CIA 의사들은 상부로부터 명령을 거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의사로서 일한 게 아니라는 핑계는 더욱 기만적이다. 그들은 과학적 지식 등을 활용하여 임상적 판단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처치를 중단시키거나 처치에 의해 발생한 부상을 치료하는 등 확실히 치료자의 역할까지 수행했다. 뭐 CIA는 워낙 뭐 영화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지만 별별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의사들은 CIA 비밀 장소들에서는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은 박해의 분위기를 조성했고 야만적인 행위를 제한했다. 부시 행정부의 변호인들은 이런 점을 잘 이용하여 의학적 개입이 신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으므로 강화된 신문은 고문이 아니라는 결론이 이끌어내려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합리화시킨다라는 얘기죠.
이런 교묘함은 의사들 스스로도 보호했다. 수많은 의료윤리 강령들은 의사의 고문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가장 멀리 인용되는 것이 1982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것인데 이는 고문 참여는 물론이고 공모까지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또 다음과 같은 경고도 포함하고 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해가 될 수 있으며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죄수나 억류자를 신문하는 행위를 의학적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돕는 것은 의료인에게 부과되는 의료윤리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런 게 있으면 뭐합니까? 이 문장은 해석의 여지가 많다. 그래서 이제 국제법의 허용 위에 놓여 있긴 하지만 심지어 죄수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을 때에도 의사가 신문 행위를 돕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시행정부의 변호인들에 의하면 의학적 조력 자체는 강화된 신문이 국제법에 부합한다는 주장의 바탕이었다. 따라서 의사들이 참여 사실 자체가 곧 의사들의 참여가 윤리적이라는 결론의 이유가 되는 셈이다. 기가 막힌 순환노법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의사가 된다라는 것은 의술은 사실은 아트, 예술이거든요. 예술이고 인술인데 많이 변질됐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도 사실은 의사들 본인들은 처음 의사가 됐을 때는 이렇게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안 했겠지만 이런 일들도 뭐 고문에 관여한다든지 뭐 신문에서 화학적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의사가 담당한다라는 얘기예요. 좀 많이 슬프죠. 366페이지에 보게 되면 미국 정신의학회가 이 문제를 얼버무리고 넘어간 것은 더욱 어이없는 일이었다. 이제 뭐냐 하면은 신문에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하 세계에서 묵묵히 일할 것을 지시한 거죠.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를 대표하는 전문가 단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신문에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하 세계에서 묵묵히 일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심리학계에서는 처음에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개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를 무시하면서 비스켓에서 일하는 회원들에게 거의 무제한의 재량을 주었다. 회원들이 국방부의 영향에 휘둘릴 것에 저항을 보이자 해를 끼치지 말라는 원칙이 느닷없이 등장하여 국가나 사회의 목적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활동을 비난하는 무기로 활용했다. 의사들이 이렇게 이제 뭐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런 문제들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학회는 신문 목적으로 특정한 수감자를 평가하는 것을 금함으로써 이를 제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듯이 보였다. 하지만 학회가 발표한 성명서는 계략에 가까운 것이어서 비판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슬쩍 비스킷 팀의 정신과 의사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 비스킷 팀의 정신과 의사들에게는 이런 속임수가 일정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들의 행동이 공식적으로는 그들의 동료로부터 비판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비스킷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비밀에 붙이려 노력했지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곧 불명예가 되는 상황은 그들의 도덕적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군에서 복무할 의사를 구하는 데에도 나쁜 영향을 주었고 군을 떠나 민간에서 직장을 구하려는 의사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욕심에 정신의학회는 국가 안보가 개인에 대한 신뢰의 약속보다 우위에 놓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차단해버렸다. 히포크라테스적 이상과 미국의 안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관한 문제가 공론화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비교해 볼 때 히포크라테스적 신뢰와 선행이라는 가치가 현실에서 오히려 덜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사실은 선서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대를 졸업하고서 그 선서를 할 때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뭐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같은 동료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의료 사건이 터졌을 때 동료들을 보호한다라는 게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을 때는 환자의 이익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현대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그 본질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369페이지에 1990년대 정신과 의사인 라도반
카라지치가 세르비아계 보스니아 지도자가 되어 수만 명의 무슬림 학살을 지휘했을 때 몇몇 사람들은 그의 과거 직업이 의사라는 사실이 아이러니컬하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전쟁 범죄가 그로 인해 더 무거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진료실 밖에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전문가 집단에 의한 징계를 받는다. 살인, 강간, 테러를 위한 무기 밀수입에 연루된 의사에 대한 징계가 행해지는 것은 몇몇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의사들에게도 높은 도덕적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헤이그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카라지치가 어찌어찌해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의사 면허국이 그에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랬죠. 사실은 이제 뭐 뉴스에 나왔던 얘기들이긴 합니다만은 뭐 그 실질적으로 사건이 있었는데 여성 환자를 마취시켜 놓고 성폭행을 했죠. 근데 그게 이제 결국 잡혔는데 의사 면허가 취소가 안 됐죠. 그래서 월급페이, 닥터페이를 하다가 또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또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는데 또 뭐 시지부지 뭐 흐지부지 그렇게 또 다 사라져 버린 얘기들이 되는 것도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372페이지에 개인적 관계의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에 관해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언급되는 내용이 많지 않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목적을 위해 생의학적 과학을 활용하는 것은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경계했던 환자에 대한 배신과는 관련이 없다. 정부에서는 환경과 직업적 위험을 평가할 때 편익과 위험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해 일상적으로 의학적 지식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 기관들은 오래전부터 국제사회 지도자들의 프로필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들을 활용해왔다.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 같은 위험한 존재부터 미국과 외교적으로 관련이 있는 좀 더 얌전한 사람들까지 그 대상도 다양하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도 이렇게 다양한 역할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약품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추상적인 논란이 아니다. 374페이지인데요. 미국과 몇몇 나라의 군대는 군중을 진정시키고 테러리스트를 진압하고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의약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방부는 벤조디아제핀, 진정제구약, 아편류, 각성 정도나 기분에 영향을 주는 기타 약물들을 무기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는 더 나아가 모스크바의 극장에서 800명을 인질로 잡은 채 군병력과 대치하고 있던 체첸 테러리스트를 진압하기 위해 합성 아편인 펜타닐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게 꼭 외국 경우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전 세계에 다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번에도 지금 국회에서 여기 갑자기 정치 얘기는 아닌데요. 국회에서도 이번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 그 마약 그러니까 약물로 고문을 할 계획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는데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게 있으니까 그게 이제 언젠가 역사적으로 밝혀지게 된다라면 정말 무서운 일이 되는 거죠. 그거를 했던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요? 일반인이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381페이지에 보게 되면 유로펩타이드 Y로 알려진 단백질의 혈중 농도는 회복력에 관한 다른 시야를 열어줬다.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의 각성 수준이 올라갔을 때 우리의 신경 내분비 시스템은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는 우리의 마음, 근육, 행동을 위한 에너지 저장소 등으로 운반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행동력은 높아지지만 동시에 우리 몸과 마음은 쉽게 지치게 된다. 너무 많은 노르에피네프린은 우리의 불안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게 되고 이는 마틴 셀리그먼의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불리던 자신감의 상실 및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유로펩타이드 Y는 이러한 하강을 억제한다. 그것은 우리 몸에 노르에피네프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고 지나친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도 억제한다. 학대를 당할 동안에 이제 훈련병에 대한 얘기들인데 이런 것들도 약물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과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약물을 사용한다는 게 옳을까? 여기에 협조하는 의사들이 그 의사 윤리로서 정당한가라는 얘기들을 되짚어 보고 있습니다.
앞에 2주 동안에 너무 제가 뭐 시간을 착각을 해서 27분, 25분씩 막 올려가지고 구독자분들이 좀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 15분짜리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